오늘도 화끈한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마토입니다. 일단 오늘 달러는 약간의 상승,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어제 광란의 질주 42,000달러대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후에 지금은 41,900달러 선, 이더리움은 2,231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확 튀어버리면서 알트코인들이 상대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조만간에 비트 도미넌스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서 알트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뚫면서 엄청난 환호에 가득 찼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자 피터 시프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금이 2100달러 위까지 상승한 것은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이상까지 상승한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이 나오자마자 떡락하면서 한때 2024달러까지 금 가격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비트코인한테 개기냐고. 이어서는 미국에서 또 재미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 행정부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미립국자들이 들이닥치고 있다.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 익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남미 지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까지 미국으로 미립국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수많은 중국인들이 멕시코를 거쳐가지고 캘리포니아를 통해가지고 미국으로 미립국 하려다가 걸렸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습니다. 가끔 저도 중국의 현지 상황을 보도하는 유튜브 등등을 보기도 하는데요. 중국의 청년 실업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고 특히나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식량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치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중국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반미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갑니다. 자, 물론 이 중에는 스파이들도 껴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 미국의 스파이들은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삶이 힘겨워가지고 넘어오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아마 한국으로도 많이 밀려오게 되지 않을까. 아무튼지 간에 중국과 미국의 경제가 악화된다면 주변국들도 그 피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24년 과연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자,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스트레지가 비트코인 떡상과 함께 엄청난 수익권에 접어들었다는 소식. 무려 20억 달러 수준의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20억 달러. 마이클 셀러가 비트코인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뜨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조롱을 하는 사람들. 결국 조롱은 하지만은 세계 최고 부자가 되는 것은 마이클 셀러와 그의 회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엘살바도르도 드디어 들고 있던 비트코인 보유량이 수익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전 대통령인 나이프 부켈레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현재 미 실현 수익액이 360만 달러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안 팔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변동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 변동성은 우리의 장기적인 전략에는 일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앞으로도 존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구매가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보도했었던 양아치 기자들 같은 경우는 공평하게 지금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기사를 써주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나이프 부켈레라는 사람을 안 겪어봐서 당연히 모르겠지만 지금 한 나라를 그가 완전히 180도로 바꿔놓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엘살바도르 역사의 위인으로 등록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00년, 10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발전을 크게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가지고 글로벌 자산 1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테슬라, 월마트, 비자를 추월한 비트코인. 그런가 하면은 암호화폐를 겁나 싫어하는 워렌 버핏이 투자한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브라질의 누뱅크에 이어서 이번에는 브라질 최대 은행도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에 뛰어들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브라질의 이타우 은행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내보냈는데요. 자, 역시 돈 앞에는 장사 없죠. 특히 은행들 돈 하면 환장을 하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산업에 하나둘씩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ETF 관련된 말말말.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 ETF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SEC가 현물 정산을 허용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SEC가 승인을 하게 될 ETF 신청자들의 첫 번째 그룹 같은 경우는
현금 정산만 허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일단 많은 신청자들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준비가 되어 있다. 또 다른 궁금한 점은 그레이스케일이 첫 번째 그룹으로 ETF 전환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여간 이 SEC 세금만 축내면서 약탈이나 하는 떼강도 같은 놈들인데 ETF 관련해가지고 계속 사람들의 골치를 썩게 하고 있네요. 과연 다음 달에 승인이라도 하게 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파인더의 암호화폐 분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 할지라도 뉴스에 팔아라 이벤트가 될 수가 있다. 지금 가격이 선반영되고 있는 것인데 막상 승인 발표가 나오게 되고 나면은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빠질 수 있다. ETF 승인 첫날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유입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유의미한 기관 자금 유입이 나타나려면 몇 달에서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건 모르죠. 뚜껑 까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조정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자산이라도 일직선으로 상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강한 조정 정도는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4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반감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존버자들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글래스노드가 제공한 차트에 의하면은 존버자들 지금 물량을 꽉 움켜쥐고 팔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존버자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전고를 갱신하기 전까지 비트를 팔지 않고 꼭 붙들어 들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은 팔기는커녕 더 사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크립토코언트의 쭈기용 대표 오랜만에 등장을 했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우리가 꿈에 그리던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마이너스가 한때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드시 유지가 될 수 있어야만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가 따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던 사이에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보유한 어마어마한 부자들 숫자가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까지 상승했다는 소식인데요. 1509개의 지갑이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중에 한 사람이나 한 그룹이 여러 개 지갑을 보유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1509개라는 숫자 대단하죠. 엄청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겠다, 돈 많아서.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래가 팔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엔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였었죠. 국내에서 여러가지 비트코인 떡상에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블룸버그가 나서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50만 달러를 향한 슈퍼사이클을 시작했다. 야, 이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고점 신호 아니냐라고 이런 식으로다가 반응을 보이곤 했었는데요. 과도한 희망 회로가 담긴 기사 반갑지 않습니다. 이어서들은 분석가들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리서치 책임자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42,000달러가 또 강력한 저항선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 이후에는 46,000달러까지 도전할 수 있을 것. 42,000달러 지금 살짝 옆구리 찌른 다음에 간을 보고 있는 비트코인. 알리 마르티네즈 같은 경우는 뭔 소리냐? 가장 중요한 저항은 47,360달러다. 반면에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 같은 경우는 37,000달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일단 많은 분석가들, 트위터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큰 조정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크게 한번 조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퓨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이 상승형 채널을 위로 깨고 쭉 올라갔을 때 나중에 떨어질 때도 무섭게 떨어졌었다. 역사적으로 그래 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순간이 지금 당장이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크게 빠르게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었고,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가격을 높게 빼가지고 RSI를 올리지 않는 한, 맥디를 올리지 않는 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가격 상승세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는 내가 예측했었던 42,000달러 타겟이 일단 적중을 했다. 이후에는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정을 35,300달러 선까지 받게 된다면 맥스 페인 시나리오, 가장 고통스러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하기도 했었고,
자, 그 다음으로는 어제 CME 갭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 쫙 올려버리니까 CME 갭이 39,500달러 선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꾸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CME 갭을 언제쯤 메꾸게 될 것인가? 매크로 CR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월요일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다가 구간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나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39,800달러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롱을 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지금부터 비트코인의 선택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그의 귀추가 주목이 되는 가운데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그와 동시에 주목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알트 시즌은 언제 올 것인가? 일단 바이비트의 리서치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게 대한 낙관적이나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회의적이었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낙관 반, 비관 반, 양념과 후라이드 반반 먹고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2배로 늘렸지만은 반대로 알트코인 보유량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일단 확실한 호재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자, 그렇다라고 해서 알트 시즌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알트코인을 멀리하라라고 인간 지표 짐 크레이머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짐 크레이머, 정말 초능력적인 톱니를 뛰어넘는 그런 기이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가 말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반대로 갑니다. 그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주식은 상승하고 승승장구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회사들은 망해버립니다. 심지어는 그가 응원했었던 스포츠팀까지 패배를 하는 경우도 허다했었는데요. 그랬었던 그가 얼마 전에는 암호화폐 투자하지 말라, 비트코인 투자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벌떡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그는 이야기하기를 알트코인을 멀리하라 라는 조언을 남겼는데요. 그 말인즉슨 알트 시즌이 곧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 지표지만은 장난 같지만은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차별적으로다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비트코인으로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은 세력들이 자금을 알트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도미넌스가 내려오면서 본격적인 알트장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데요. 그 전에 앞서가지고 지금 주목해볼 만한 알트코인들 또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RSR입니다. RSR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요장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후에 지속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포스티 분석가가 이야기하기를 유니복 같은 경우는 헤드앤숄더 나온 후에 해킹 사건 터지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최근에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분석 내보냈었고, 그 다음에는 발렌서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항을 뚫고 다시 올라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볼 만한 상황이다. 매집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동안의 거래량을 봐라. 나중에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분석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아파트 고층 한번 올린다. 아파트도 지금 모습이 좋기 때문에 고층까지 한번 올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앱토스 상승 기대할 만하다라고 크립토 랜드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그래도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일단 연고점은 갱신을 했지만은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후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상승의 배경에는 기관들의 매수 그리고 이더리움 숫자가 줄어드는 디플레이션 심화로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라고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인 맥디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가격이 살짝 오르자마자 이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던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기도 했었는데요. 특정 고래가 바이낸스에 1633개의 이더리움을 입금, 어떤 고래는 5557개의 이더리움을 갖다 팔기도 했었습니다. 야, 이더리움도 좀 같이 먹고 살자 이 자식들아. 너무하네. 다음으로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에이다. 지난 3개월 동안에 10만 달러 이상의 대량 거래량이 증가를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가격 급등의 전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 에이다도 한번 가지야 라고 외치기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저스틴 선.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 트론이 좀 실적이 저조하자 다시 한번 관심몰이 기법을 사용하면서
트론 기반의 밈코인 에어드랍 할 수도 있으니까 트론 좀 사줘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토렌트를 포함한 저스틴선 기반의 코인들 이번에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그래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의 일당 주기 광조댓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고를 해드린 대로 내일부터 며칠 동안 제가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늦게나마라도 영상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일단 공지로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꼭 부자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